건강을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기본인데 이걸 지키지 않습니다. 왜요? 바쁘다고. 여러분들은 하루에 물을 몇 리터 먹는 게 좋다고 알고 계시죠? 몇 리터요? 1.5, 2. 지금 현재 2리터 또는 1.5리터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말이죠. 그 1.5리터, 2리터를 지금 꼭꼭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건강이 오히려 나빠지고 있습니다. 물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많이 먹으면 궁극적으로 죽습니다. 죽습니다. 심장이 약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부정맥 내지는 전부 심장마비. 밤에 자다가 거의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거의 대개 다 이 저나트륨 혈증 증상을 갖고 있는 분이 많아요. 그거 거의 독약 수준이거든요. 네? 폐암이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통보가 되어 있어요. 매일매일 하루에도 수십, 수백, 수천 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전문적인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건강에 관련된 것까지 융복하셨다고 볼까요? 저는 그 엄마도 암 환자셨고 사실은 저도 유방암 환자거든요. 새로운 접근이라고 할까요? 그냥 음식을 뭐 먹자 이런 게 아니라 새롭게 막 접근해 주시고 데이터를 보여주시는 게 저는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계호 교수이고요. 뼈먹거리라는 이름으로 방송이나 강의를 통해서 기본 회복을 통한 건강에 대한 강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가장 좋은 먹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했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게 제 목적이죠. 교수님은 또 이제 직접 분석을 하시고 그 분석을 한 걸 토대로 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게 또 생활에 진짜 와닿는 내용이 참 많았어요. 근데 교수님이 이쪽 이제 먹거리 운동이나 이렇게 뛰어드신 건 전문가의 전문성보다 사실 아버지의 마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진정성과 절절함이 느껴졌어요. 22살짜리 이제 애한테 아주 가벼운 아주 초기에 유방암이 왔어요. 굉장히 초기. 급하게 수술을 했어요. 굉장히 빠르게 조치를 했어요. 왜냐면 워낙 초기니까. 표준치료 마치고 난 다음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학교 복학해서 정상생활을 해도 좋다. 라고 얘기해서 이제 얘가 4학년에 다시 복학을 한 거예요. 바로 얘한테 전이가 온 거예요. 재발이 시작된 거예요. 뭐 누가 민간요법으로 말기 암 환자를 고쳤다. 합리적이냐 맞냐를 따질 필요가 없이 이 아이한테 여러 가지 만식을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친구가 또 사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또 사진을 보면요. 거의 되게 또 하늘 사진이 많아요. 이것도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여기에 저희들이 좀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까 그죠? 굉장히 착하다. 진짜 얘가 착했어요. 착하고 또 인간이 좋고. 내가 또 눈물을 흘리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기 지금 오이예요, 오이.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여기서 오이가 맺히는 거죠.
요거는 가지. 순치기를 해줘야 돼요, 실은. 저희 가족이 먹을 것하고 체험 오시는 분들한테 아, 이게 호박이다, 이게 가지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농사 짓는데 제일 많이 피고 있는 망초라는 꽃이에요. 근데 저는 이것을 꽃으로 보는데요. 이 지역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이걸 잡초로 보세요. 그래서 우리 텃밭이 제일 지저분하다고 항상 혼을 내시는데 저는 여기 오면은 제가 돈도 안 주고 씨도 안 뿌렸는데 자기가 알아서 매년 이렇게 꽃이 하얀 꽃이 피고요. 특히 바람이 불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잡초를 잡초라고 보지 말고 잡초하고 같이 지혜롭게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꽃으로 보자. 꽃으로 보자. 잡초를 우리가 제거하고 난 다음에 저는 밑에다 놔고 이렇게 쌓아 놓는 편이에요. 땅 속의 영양 성분을 원래대로 다시 돌려준다. 그럼 훨씬 더 자라는 작물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죠? 뜨거웠을 때 햇빛으로부터 보호도 좀 해주고, 수분, 물기가 좀 적게 날아가는 건 되고, 그죠?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자란 거죠. 비료나 뭐 농약이나 어떤 거로 전혀 손대지 않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그냥 자란 거예요. 원래 이 먹거리는 인간에게 영양성분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이게 이제 존재하는데 원래 먹거리의 본질에서 굉장히 벗어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자연의 법칙에 어긋난 것들은 제가 이제 과학자라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자연의 법칙에 어긋났기 때문에 이런 먹거리들은 우리가 좀 빼가 봅시다 해서 원래의 먹거리로 다시 돌아가자는. 그래서 특수 먹거리가 지금 시작한 지가 13년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제 겨우 시작점 하나를 찍은 거예요, 이제. 원인 치료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있고. 그저 병원에서 표준 치료 마치고 난 다음에는 그냥 특효약이나 비법을 찾아다니고 민간요법 찾아다니고. 제가 그분들 심정은 이해는 해요. 왜? 나도 그랬으니까. 그때는 다 물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그냥 잡으려는 심정 때문에 그걸 내가 이해는 하는데 그게 해결 방법은 아니다. 우리 집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다른 집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암 환우들을 위해서 먹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먹거리 생활 습관 환경 중에서 바람 인자를 찾아주는 이제 강의를 했죠. 그걸 이제 무료로 강의를 해서 지금 13년째 현재 무료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원래 목적이 먹거리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위해서 강의장과 70장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제가 이 건물을 지을 때 현장 감독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이 집을 지을 때 이제 대상이 이제 주로 암 환우분들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일단 모든 재료는 전부 다 친환경 재료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철근 콘크리트보다는 전부 나무, 목조 건물로 지어야 되겠어서 이게 목조 건물이에요.
환우분들을 위해서 이제 주먹거리 학교 장소를 찾으려고 대전에서 자동차로 1시간 되는 지역은 한 달간 제가 찾아서 이제 헤맸어요. 일단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돈이 그 당시에 별로 많이 없어서 싼 곳, 그리고 또 조용한 곳, 그리고 산이 있고 앞에 내과가 있고 욕심이 너무 많았죠, 그죠? 근데 한 달간 다니다 여기를 참 2008년 여름에 8월 달에 이걸 발견하고서 바로 계약을 했어요. 이 방은 또 이제 그 남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남쪽이에요. 운치가 이쪽이죠. 저기 운무 낀 걸 한번 보세요. 완전히 한 폭의 그림 같은, 여기도 참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입니다. 이곳은 하여튼 뭐 오시는 분들에게 목적 자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절망 상태에 이렇게 바닥에 있는 분들한테 다시 원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기본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계기, 동기를 부여해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자, 밥 먹읍시다. 네, 아침 먹어요. 우리 집 안주인입니다. 내무부 장관. 우리 아침이 굉장히 간단하게 먹어요. 이게 우리 아침 식사 타입입니다. 간단하죠? 생들기름이에요. 전혀 열을 가하지 않고 짠 들기름. 식물성 오메가3은 이 들기름이 제일 좋아요. 생들기름을 아침에 한 반 스푼 정도, 한 스푼 말고 한 반 스푼 정도 먹는 편입니다. 친환경 채소는 더 깨끗하게 씻어서 먹어야 돼요. 예를 들면 저기 텃밭에 상추밭에 쥐가 지나갈 거예요, 안 지나갈 거예요? 지나가겠죠. 별의별 동물들 다 지나가겠죠. 이건 친환경이라 해가지고 농약을 안 뿌렸기 때문에 항상 친환경 채소는 미생물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식중독 사고. 친환경이든 그냥 농약을 뿌린 관행농이든 간에 채소나 과일을 사게 되면은 마트에 가면은 소주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싼 식초, 비싼 거 말고 1대1로 혼합을 합니다. 물을 약 7배 정도로 부어요. 정확하게 이제 부어 넣는 거죠. 15분 정도 이렇게 이제 그냥 담궈 놔요. 한번 쓰고 난 다음에 그 물을 버려야 되느냐? 아니에요. 식초 냄새하고 술 냄새가 나는 동안에 계속 반복해서 사용해도 좋거든요. 밀폐된 병에다 넣어놓고서 계속 반복해서 저는 그걸 꼭 추천합니다. 교수님은 아시는 게 많으시니까 얘기해 주시면 또 안 따를 수가 없잖아요. 저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야채 다 씻어야죠. 소주에 또 식초에 담가서 몇 번 담가놨다가 또 씻어야 되니까. 일이 많죠. 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본인이 이제 많이 알고 연구해서 얘기하니까 저는 그냥 생각하는 편이에요. 밖에 나가서는 강의하고 말도 많이 하잖아요. 집에 오면 조용한 편이에요. 이쁜 아내 뭐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시는. 그런 거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지. 못해요.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이야기 잘해요. 눈으로 안다고. 눈으로 알고. 말 안 해도. 42년 정도를 살아보면 다 알아요. 그리고 눈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구나 하는 걸 되게 알아요. 알고서 싫은 거는 아예 전부 다 이제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그죠? 가급적이면. 근데 서로가
눈을 보면 대충 아니까. 조금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본인이 또 즐거워하고 또 저희들도 같이 하면서 즐거워하니까 좋은 일이죠. 또 이렇게 항상 패션 먹거리 기본을 회복하자 하고 있으니까 이제 몸과 마음이 다 회복이 되고 또 힐링이 되니까 저희들도 좋고 오시는 분들도 좋고 다 좋은 일이죠. 기쁜 일이고. 이걸 나 혼자 했으면 어렵죠. 지금 주먹거리 쪽에서 이제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이서 같이 움직이니까, 어디를 같이 움직이니까 훨씬 더 뭐 편하고, 없었으면 굉장히 힘들죠. 거기 일단 일을 못 해요. 비밀의 장소, 잊어버리고 싶은 공간도 되어요. 그래서 잘 올라가진 않아요. 이제 제가 여기를 잘 안 오려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 올 때마다 자꾸 이제 옛날 생각이 추억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이 친구가 또 사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또 사진을 보면요, 거의 되게 또 하늘 사진이 많아요. 이렇게 하늘을 찍었던 사진들이. 우리 집 애를 위해서 그 학교 선배가 우리 집 애가 찍었던 사진들을 다 모아가지고 사진 전시를 해줬어요. 독일의 학회에 이제 참석을 하러 갔었는데, 밤중 늦게 이제 그 독일에 있는 호텔로 전화가 왔어요. 딸이 자기가 이제 가서 조금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이제 해가지고 22살짜리 이제 애한테 아주 가벼운 아주 초기에 유방암이 왔어요. 굉장히 초기. 급하게 수술을 했어요. 굉장히 빠르게 조치를 했어요. 왜냐면 워낙 초기니까. 표준치료 마치고 난 다음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학교 복학해서 정상생활을 해도 좋다. 라고 얘기해서 이제 얘가 4학년에 다시 복학을 한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졸업 작품을 만드느라고 무리를 한 거예요. 바로 얘한테 전이가 온 거예요. 재발이 시작된 거예요. 워낙 전이하고 재발의 속도가 빨라가지고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이제 된 거예요. 치료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전 세계 암에 관련된 논문을 다 뒤졌어요. 뭐 누가 민간요법으로 말기 암 환자를 고쳤다, 합리적이냐 맞냐를 따질 필요가 없이 이 아이한테 여러 가지 만식을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모든 게 기부생이 막 사진처럼 생기죠. 진짜 착했어요. 착하고 또 인광이 좋고. 엄마하고도 친했지만 나하고는 말은 많이 하지 않지만, 그죠? 이 가슴과 가슴으로 대화를 많이 했대요. 내가 또 눈물 흘리네, 계속.
좀 힘들고 어렵고 이제 학교를 중간에 중퇴하고 밖에 나와서 제자로서 일을 했는데 이제 그때 유일한 친구가 기타가 내 유일한 친구였어요. 그 덕택에 혼자서 이것도 뭐야 학원도 하나도 안 가는데 검정고시. 저는 기타도 검정고시고 학력도 검정고시고죠. 저는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동생이 3명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아버님이 미국상이라 그러죠. 이런 걸 하셨는데 어떤 연유로 하여튼 강원도 탄광에 투자를 하셨어요. 탄이 나올 때까지 계속 투자를 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갖고 있는 돈도 다 투자하고 이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는데 결국 탄이 나오지 않아서 하루아침에 이제 알거지가 된 거죠. 부모님은 이제 다른 도시로 가버리고 그때서부터 이제 동생 3명하고 할아버지의 생계 문제를 내가 이제 해결해야 되니까 그냥 그때는 뭐 돈을 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매일매일 내일 먹을 쌀 한 봉지를 사기 위한 처지로 바뀌었으니까 뭐 굉장히 큰 변화죠. 어떻게 본다는 거죠. 그때 18살 정도 되는 그런 나이 때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자동차 정비를 했다든지 세차를 한다든지. 근데 그게 참 힘들어요. 온갖 이제 기름으로 된 손이나 얼굴이 있는데 그 기름을 깨끗하게 씻으려면 항상 휘발유에 씻어야 되는데 휘발유에 얼굴을 씻으면 눈에 들어가면 눈이 너무 따가워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세수를 보통 뭐 몇 개월씩 세수를 못 해요. 그냥 기름 투성이로 그냥 다른 어떤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이걸 원망할 수도 없고 원망하면 뭐예요? 내가 지금 쌀이 없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동네에 있는 분이 아시는 분이 친한 분이 자기 초등학교 아이 이제 산수를 좀 가르쳐 줄 수 있느냐. 과외 수업을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시작하다가 그게 조금 커져가지고 중학생도 가르치고 심지어는 고등학생도 가르쳤죠. 영어를 가르친다 하게 되면 영어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버렸어요. 칠판에다가 영어 본문을 책을 보지 않고 다 적고 난 다음에 해석하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유능한 과외 선생님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공부를 하는 어떤 그런 시작하는 어떤 계기가 됐죠. 검정고시를 치고 4년 늦게 대학을 들어간 거죠. 그때는 오로지 과학자가 꿈이었어요. 워낙 성적이 좋았는데도 서류를 넣으면은 서류 면접에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지방대학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 친구 한 명한테서 미국에 있는 화학과의 대학 원생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등록금이 0이다.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그리고 매달 그 당시에 월급조로 한 1,000불 정도를 받는다. 그게 어디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유학을 가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미국 유학 가는 준비를 한 거죠. 가장 행복했던 시절인 것 같아요.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과학자로서, 교수로서의 삶에 거의 다 매진을 했는데 아이 사건 이후서부터서는 완전히 다른 삶이죠. 완전히. 그동안에는 제가 이제 먹거리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전문 학술 학회에 가서 뭐 먹거리에서 발표하고 이랬는데 일반인에게 이제는 그 내용을 풀어서 쉽게 설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실제로 연구했던 모든 내용들 다 풀어가지고 지금 일반인들에게 먹거리 현주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암환우분들이나 일반인들에게도 먹거리에 대해서 훨씬 더 공감대 형성이 좀 더 빨랐던 것 같아요. 문제는 저 후춧가루를 뿌릴 때 후추가 열을 가면 안 돼요. 후추에 열을 가게 되면은
아, 그래요? 바람 유발 물질이 또 생깁니다. 이야.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 네, 장이 제2의 뇌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말이죠. 스트레스 받게 되면 일단 장이 먼저 긴장을 하게. 그래서 실제로는 그동안의 과학자들이 행복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 세로토닌이 뇌에서만 만들어진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뇌가 아니고 장에서 거의 대부분의 세로토닌이 행복 호르몬이 바로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람의 마음을 감성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가장 유명한 분이에요. 최근에는 그렇게 만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방송에서 그만두시고 하셔가지고 방송에서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정말 오랜만에 봬요. 진짜 오랜만에 아, 안녕하셨어요. 아이고.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No, you blow my mind. One step to the other. Oh, wanna get things ready, set to go. Oh, will this lovely day begin? 교수님 머리 색깔이 더 예뻐지셨어요. 예뻐진 겁니까? 네. 머리색깔이 희게 된 겁니까? 아, 멋있어지셨어요. 아, 그래요? 네. 아침마당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네, 맞아요. 만나가지고 예. 그래도 저를 계속 좀 여러 번 불러주셔가지고 아유. 아주 저도 그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기억이 많이 갖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교수님. 제가 제일 그 기억이 나쁜 게 있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솔직히 고백하는 건데 네네. 목요 특강. 맞아요. 그래서 주로 뭐 한 45분, 50분 이제 저한테 강의라는 시간이 맞습니다. 있잖아요. 제가 그거 준비하느라고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준비했는지 몰라요. 혹시 그 방송에 누가 끼칠까 싶어가지고 말. 이제 와서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왜냐하면 이제 저 실시간을 하다 보면은 말을 내가 의도치 잘못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계속 연습.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여러 번 저희가 이제 초청을 했던 이유는 나오실 때마다 시청률이 잘 나오고 일단 방송하는 사람들은 그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니까요. 전문가들은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일에 관해 직업적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이쪽 이제 먹거리 운동이나 이렇게 뛰어드신 건 전문가의 전문성보다 사실 아버지의 마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 진정성과 절절함이 느껴졌어요. 교수님은 또 이제 직접 분석을 하시고 그 분석을 한 걸 토대로 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게 또 생활에 진짜 와닿는 내용이 참 많았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건 차가운 음료를 마시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얼음물을 여러분이 벌컥벌컥 들이키신다면 여러분 뱃속에서 암세포들이 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차갑고 얼음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음료를 마시지 말고 항상 음료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걸 마셔라 라고 그때 말씀을 해주신 맞나요? 아, 이걸 어떻게 딱 기억하세요? 아니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이후로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음료를 바로 마시진 않아요. 뒀다가 마셔요. 실제로 이 얘기를 우리 현재 20대, 30대 여성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 여성들의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장의 온도거든요. 장의 온도가 39도에서 40도를 유지하지 않으면은 건강이 계속 나빠지는데 요즘 보면은 뭐 워낙 찬 음식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워낙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 얼죽아라 그러잖아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그래요? 겨울에도 마신다 글쎄요,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요즘 그 습관이 돼가지고요. 네. 겨울에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도 찬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현재 우리 20대, 30대 건강이 더 나빠지고 있거든요. 그때 따뜻한 물 한 컵이나 차 한 잔이 그 사람이 먹고 있는 현재 어떤 건강 기능성 식품보다는 더 좋은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착각을 합니다. 또 물에 대해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강연하신 걸 보니까 물을 뭐 하루에 2리터 꼭 안 마셔도 된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마시면 된다. 그냥 그러셨던데요, 그분은? 물은 꼭 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음식을 통해서도 물이 들어오거든요.
채소나 과일의 90%가 물이에요. 여름철에 가장 즐겨 드시는 과일이 무엇이에요? 수박이요. 수박이죠. 수박 얼마나 맛있습니까? 네. 해가지고 막 수박 그날 시컷 먹은 날도 내가 물을 2리터 먹어야 된다고 의무적으로 먹은 날은 물을 많이 먹은 날이에요. 그러네요. 수박과 물 합쳐서 2리터가 된 거예요. 아. 소변 색깔이 네. 짙으면 물이 부족한 거예요. 소변 색깔이 투명하면 물이 많은 거예요. 아. 그래서 소변 색깔이 항상 옅은 노란색이 되도록 짙으면 마시고 투명하면 안 먹고 해서 아, 바로미터가 바로 있었네요. 그렇죠. 예. 바로미터 있었어요.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수시로 확인하는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밌으니까 교수님 강연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